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특색을 살린 계룡 군문화축제와 공주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가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개천절인 오늘 궂은 날씨에도 축제장엔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휴일을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붐볐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장갑차 여러 대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드넓은 운동장을 달립니다. 시민들은 평소 보기 어려운 장갑차를 직접 타보고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주한미군의 화생방 정찰차에 서서 멋진 포즈도 취하고 헬리콥터에 올라탄 아이들은 내부 곳곳을 구경하며 직접 앉아보기도 합니다. 군인이 꾸민 아들을 위해 멀리 인천에서 축제장을 찾은 가족은 다양한 군 체험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체험할 것도 많았고 일단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체험도 그러니까 또 해주시는 것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잘 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실내 체험장도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육군 전투복을 입어보며 포즈를 취하고 실제 군인이 된 듯 사격 체험을 하며 군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제70회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공주 원도심 일대에선 시민 1,800여 명이 길거리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이 울려 퍼지고 깃발도 펄럭이며 장단을 맞춥니다. 사물놀이단이 지나가자 무령왕 행차가 시작됩니다. 깃발을 든 신하들이 앞서자 가마에 탄 무령왕이 행차해 길거리 백성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찍부터 퍼레이드를 구경 나온 시민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중학교 때 퍼레이드를 삼천국령으로 또 참여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 시간이 이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랑 이제 규모도 커지고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서 볼거리도 많고. 계룡 군문화축제와 공주 백제문화제가 모두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색다른 추억을 쌓기 위한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내렸던 비는 밤새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 지역이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과 세종, 홍성, 구도 등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4도, 세종 23도 등 23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최대 8도 정도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엔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1층 상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직접 불을 끄려던 30대 업주가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39분쯤엔 대전 대덕구 석봉동의 한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18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로 인해 2층에 살던 80대 주민이 연기를 마셔 응급조치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후 2시 50분쯤에는 예산군 응곡면의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개동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정부가 지역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해 여러 분야에 걸쳐 일정 부분 부담했던 예산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되면서 충청권의 각 교육청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재정에 더욱 실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등 정착 단계에 있던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육 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 사업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정부가 준 예산은 올해 9,4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53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이마저도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학생 수 대비 추가 부담한 예산을 정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내년 재원은 없는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서 정부가 절반 가까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도 올해 연말 종료됩니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636억 중 절반인 314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도 절반을 국비로 충당했는데 내년부터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을 기금 활용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무상교육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 운영에 위기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도 관련 예산이 지난해 502억 원에서 올해는 241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80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특별회계, 그리고 늘봄학교,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주요 교육 사업의 예산이 줄줄이 줄거나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고교 무상화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 불감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소득층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연간 16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난 26일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무상교육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교육계는 정부의 교육 예산 축소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내년부터 기본적인 교육 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유행하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를 통한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주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파악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 사육돼지와 축산 관련 시설을 검사하고 구제역 백신을 맞지 않은 개체가 없도록 일제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최근 해외로 나가기 위해 인천이나 김포공항이 아닌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지역민이 적지 않죠. 어느새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공항은 인천과 김해, 그리고 김포, 제주공항에 이어 국내에서 이용객이 많은 5번째 공항이 됐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와 에어로케이 항공사가 청주공항 발전을 위해 국제 노선을 함께 개발하고 항공권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와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즈니스 승객 수요가 높은 도쿄 하네다 공항과의 노선 등 해외 주요 국가를 잇는 국제 노선 개발을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세종 시민에겐 국내선 15%, 국제선 10% 등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청주공항의 하늘길 확대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제행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에어로케이 같은 항공사 내지는 청주공항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어로케이는 지난 5월 대전시와 이용 활성화 MOU를 맺는 등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사카행 노선을 시작으로 5개국 7개 노선을 운항해 지난 7월 국제선 이용객 53만 명을 돌파했고 향후 노선 확대로 중부권 거점 항공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엇보다 이제 하늘길을 더 많이 이제 저희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객들이 주요 이용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행사들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또 비즈니스 수요와 거점 항공사의 성장과 함께 청주공항도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며 인천과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 이어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국내와 국제 이용객 수치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구공항을 제치고 빅5 공항으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대전과 세종까지의 철도 교통망 등 접근성 향상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